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과거에는 뭐 정치, 사회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증시 변동성이 심하고 뭐 그런 관계로 그냥 거의 투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건강 다음에 경제적인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개인 뭐 블로그라고 그럴까요? 투자 블로그라고 할까요? 뭐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께 뭐 추천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그 이런 걸 전혀 안 해요. 그 뭡니까? 뭐 페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저는 이걸 한 다음에 뭐 유튜브 여기만 올리지 뭐 다른 데 올리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별로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요새 또 뭐 주식시장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본인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원유 선물 말씀드렸었죠. 한 배짜리입니다. 해지돼 있고 제가 20달러 때 말씀드렸죠. 이거 바로 어제는 WTI 기준으로 한 14.8% 이렇게 올랐다고 나오니까 29달러죠. 28.97달러니까 거의 한 45%, 50%까지는 아니구나. 40몇 프로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올려라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KM을 말씀드렸는데 KM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뉴스를 보고 각자 판단하는 거지만 이건 미국과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어떻게 서로 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게 뭐 나오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꼬라지가 난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좀 올려보려고 감산을 하면 미국은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하니까 러시아는 또 미국한테 크림반도 그 문제로 해서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라 요번 기회에 죽어봐라 한 거죠.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급한 거는 트럼프니까 트럼프가 중재에 나설 거로 보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저는 금요일 날 이거 다 팔았습니다. 예. 아마 월요일 날은 훨씬 더 좋은 가격이겠죠. 그러나 그건 제 어느 정도의 룰이고 언제나 현금 마련해 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현금은 마련해 놨으나 늘 들어갔다 빠지면 돼요. 이게 뭐 며칠 만에 20%씩 난 건데 거의.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 KM도 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봐야겠구나. 제가 이걸 9,000원대 샀다고 말씀드렸죠. 요때 샀습니다. 이게 보기에 그래프에 별거 아닌 거로 나와도 이게 상한가 친 거예요. 이게 30%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가 기준으로는 한 25%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5%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때 샀는데 이날 또 샀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게 하락 잉태이고 그 다음날 하락 잉태 확인형입니다. 둘 다 빠진다는 얘기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건데 저는 이날 또 샀다. 왜? 더 남아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 혼자의 생각인데 감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일선을 안 무너뜨리고 오일선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좀 금요일 날인데 공교로운 게 마이너스 5%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16% 올라서 끝났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야로가 있습니다. 왜 야로가 있냐면 이게 10분봉인데요. 이게 몇 시야? 2시 몇 분일 텐데. 예.
2시경에 요 있다는 거예요. 2시 10분서부터. 여기가 2시 10분이고 20분입니다. 내 보합에서 마이너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3시 반에 장이 끝나니까 그때 뭐 특별히 나온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땡깁니다. 화면이 왜 이래? 땡겨서 종가까지 갭으로 더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좀 무리수죠. 무리수. 제가 보기에는. 종가에 또 550원을 더 올려버렸어요. 이거 아마 일단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할 겁니다. 근데 그 KM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그 KM 제약이라는 데가 그 손소독제 미국에 수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이 KM 제약과 KM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어떻게 같아가지고 제약사만 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KM 그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이 휴스턴에 있죠. 이게 2006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물품들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마스크는 매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 반도체 클린룸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장갑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10불짜리 입구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봤을 때 요거는 매진이 아니었거든요. 요거는 요 일회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쪽으로도 이제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도 마련해 놨지만 또 일본은 뭘 했냐면은 제가 저기 일본 인버스 사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우 인버스도 조금 더 샀습니다.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인버스로는 다우하고 일본 거를 지금 해놨고요. 나머지 주식 여기가 제가 관심 종목인데 빅텍은 아닙니다. 스펙코 보느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여기 테라젠 이텍스 엔지캠 동구바이오는 조금씩 다 사놨어요. 이거는 그냥 발을 담가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뭐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조금 수익 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해놓은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매우 좀 중요한 국내외 증시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코스닥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샀다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정도에서 사면서 이게 뭐 38점이 여기 넘고 한 50%대 한 550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573입니다. 그럼 뭐 61.8%가 588이니까 바로 여기인데 이걸 한번 좀 지워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 코스닥은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일단 21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젠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이나 기관이 파는 게 있고 아마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그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상황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그게 좀 바뀔 거예요. 이게 심화 백오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이 38.2%를 못 뚫고 있단 말이죠. 코스피는. 그러면 이거는 21선 위에 지금 바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1선을 뚫은 게 아니고 21선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모양이 나와야 이제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그런 해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월봉이죠. 우리는 코스닥 공이 61.8% 밑으로 긴 꼬리를 한번 달았습니다. 여기는 50%도 타치를 안 했어요. 꼬리가. 근데 미국은 이 보시다시피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가두리장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21선을 못 뚫죠. 21선을 짓눌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건데, 물론 다음 주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21선이 짓누른단 말입니다. 이걸 지워버렸다. 이건 다시 선 긋기가 싫어서 내가 놔뒀는데, 놔두자 그냥.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를 21선을 뺏기냐 못 뺏기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찍고 떨어지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코스닥하고 반대로 저항선이 되겠죠. 이걸 뚫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B, C라고 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하락 A, B, C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저번 저점을. 그러면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보겠죠. 엘리어트 파동 비스무리 하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여기가 A, B, C로 더 빠진다는 얘기고, 그러나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연준이든 미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걸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월봉상으로는 거의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데 하여튼 이건 오버슈팅입니다. 이때 오른 거는 그거 아닙니까? 저 중소형주는 하나도 못 오르고요. 이때는 팡주하고 테슬라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수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다 이제 어마뜨거라고 맞는 건데, 그럼 이게 일본 니케이 월봉이거든요. 미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꼬린 달아서는 50%안 찍었습니다. 주봉이고요.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따라가는데, 여기도 21선 닫고서 이거 뚫지를 못해요. 그죠? 5일선도 같이 꺾입니다. 올랐다가.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이걸 산 거예요. 이 정도에서. 여기서 찍고서 반등이 못 나오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거를 갖다가 가장 정치적으로 다가선 데가 일본이죠. 올림픽을 앞두고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래서 1년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1년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도쿄에서.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 그래도 숨겨요. 얘들 민족성이 그래요. 이 조직에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숨겨요. 바로 죽을 것도 아니니까. 계속 숨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속한 가두리 내에서 자기가 배척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치 아닌 것처럼 숨길 거예요. 참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근데 미국이 이제 유로하고 일본이 먼저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돈 임대로 다 풀었잖아요. 유럽은 있는 채권 다 사버리고, 일본은 주식까지 샀다가 지금 주식 사는 거 2배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유럽이 하던 거를 지금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험하긴 일본하고 유럽이 위험하죠. 물론 이제 신흥국들에서 다른 신흥국들한테는 안 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나. 지금 얘네들이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버스를 지금 산 겁니다. 일본 거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생각한 대로 A, B, C로 빠진다 그러면 이 C는요, 이거는 완전히 공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 저점을 내려가고 꽂을 때는 여기서 이만큼만 빠지더라도 한 8,00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 거의 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길이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혼란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세 뭐 불교 영향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세상은 내지는 뭐 돌을 닦으면 공덕을 쌓든지 아니면 팔자 소관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게 전 세계가 오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한 3달 지나서 내지는 6개월 지나서 원상태로만 돌아가면 힘들더라도 다 견디고 다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지금 시작해서 진행 중인데, 그 다음 밑으로 가면 남미, 아프리카 한번 싹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 좋겠으나, 그것도 앞으로 몇 달 더 남았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집단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사회가 되냐는 얘기죠. 학교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삶의 뭐 사회상이 바뀌는 거 아닌가. 뭐 4차 산업시대다 뭐다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일들이 그냥 바로 쓰나미처럼 오는 거 아닌가.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싼데 부동산 임대해서 쓸 일이 없잖아요. 화상회의하고. 그럼 조그만 사무실 얹어서 거기는 그냥 회의실 겸 미팅룸 하나 만들고 책상 하나 두면 관리자는 거기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사회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 또 우리 오지 않는 법도 없는 거고, 더 악랄한 놈이 나올 수도 있으니 흉악하고, 그러면 인류는 생존을 위하고 또 기업도 번영을 위하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로봇이 하겠죠. AI가 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벌써 우리 왔잖아요. 안 그랬으면 과거 같으면은 뭐 빨갱이네 뭐네 하고 할 텐데,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소비를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 로봇이나 AI가 못하는 게 뭡니까?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는 인간이 하고. 또 못하는 게 뭐죠? 현재로서는 서비스 산업을 잘 못하죠, 얘네들은. 그러면 서비스 업종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장수무병학과, 뭐 이런 헬스, 바이오 쪽으로 발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류 번정을 위한 우주로 나가는데 매진을 하겠죠. 그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언제까지 있을지 뭐 그것도 그 뭐 지나봐야 알겠으나, 저는 쓸데리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원초적인 뭐라 그럴까, 불로장생,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우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인간이 AI화되고 AI가 인간화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지 못, 전 종교가 없으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겠죠. 또 어쨌든 그 시장이 지금 웬만큼 쓸 건 다 써서 지금 신뢰감이 문제거든요. 말은 표현은 무한양적 하나라 했으나, 아니 뭐 경쟁력이 전혀 없는 데다 지금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거기다가 돈을 정크본드에다가 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고, 이제 대마불상 이제 큰 데들 하고 뭐 그런 건데, 증시는 뭐 저도 이제 기존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이럴 때 이렇게 들락들락 하면서 맞추기만 하면 기존에 손해나고 있는 거 상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보기 큽니다. 유가만 해도 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50% 올랐잖아요. KM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70% 올랐잖아요.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극히 드문 케이스나, 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아무나 막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매일 쳐다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이거를 하지 않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투자는 이 말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취해야 돼요. 다 지나간 얘기하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은 뭐 사람인데 조금 거시기 안에 하지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딴 데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짜증이 확 나는 건 그때 PCL 같은 것처럼 30% 손해 나는데 그날 바로 그냥 쳐버리니까,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그때 꼭지가 도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은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저번 몇 번 전에 1월 2일 터졌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폭락할 때. 전 2달 동안 안 쳐다본다고. 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저는 한 20% 정도 손해가 왔던데, 왜냐하면 처음에 14달러에 들어갔지만 다음에 들어간 건 이제 17달러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는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14달러에 나는 5%만 사놨고, 왜 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랬다가 30%, 20, 한 5% 정도를 갖다가 종이은 살 때, 실물은 말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20%대 손해 난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나중에 상황 봐서 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저는 4월 달이죠. 5월 달까지는 웬만하면 5월 말까지는 손해 안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볼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